네, 이번 시간은 박성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평론가 박성훈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일본이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를 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로 우리는 사실상 일본과 경제 전쟁 중이죠. 네. 일본은 우리 주력 상품인 반도체 원재료들의 수출을 막으면 우리의 목줄을 잴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정작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일본입니다. 오늘은 탈출구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이런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우리는 일본 불매, 일본 여행 안 가기 이런 운동으로 맞대응을 했는데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일본이 규제했던 반도체 부품 소재들은 우리가 이미 대부분 국산화를 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본만 역풍을 맞은 그런 모습이 됐죠. 네, 대표적으로 한국인은 받지 않는다고 혐한을 하던 대마도는 경제가 완전히 파탄이 났어요. 우리 관객들이 대마도에 뿌린 돈이 1년에 1,000억이었거든요. 네. 그게 다 날아가다 보니까 대마도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됐죠. 가게가 텅텅 비고 숙소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와서 제발 와주세요 해도 아무도 안 갑니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서 지금 대마도 인구가 3만 명 밑으로 떨어졌고요. 대마도를 가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페리오 운영이 안 돼서 페리오가 경매에 나왔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대마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 같은데 이 배를 타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리 싸게 내놓는다 해도 이 인수할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겠군요. 우리나라에서 나눠준 긴급지원금이 4인 가족에 100만 원이었잖아요. 네. 다들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100만 원이 얼마나 유용합니까? 근데 대마도 주민 3만 명한테 우리가 1,000억 원을 준 거예요. 주민 한 사람당 30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 4인 가족이면 얼마입니까? 1,200만 원이에요. 그걸 해마다 줬던 겁니다. 네, 그렇게 계산하고 보니까 굉장히 큰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 한국 관광객의 고마움도 모르고 혐한을 일삼다가 그런 인과응보를 받은 것 같은데 이 우리가 대마도 여행을 안 가니까 한때는 한국인들 안 와도 중국인들을 받으면 된다. 일본 사람들이 대마도로 여행을 많이 가면 된다. 이런 대책을 내놨었잖아요. 그게 결과적으로 다 실패했죠. 일본인들이 본토에서 대마도로 가려고 하면 왕복 교통비만 100만 원이 넘게 듭니다. 네. 이 대마도가 그나마 한국에서 제일 가까운 외국이니까 한국 사람들이 싸고 간편해서 가준 거지 대단한 관광지도 아니거든요. 일본인들은 그 돈 들여서 대마도 안 가죠. 또 중국인들도 굳이 대마도 가려고 한국이나 일본 통해서 그 작은 섬에 가는 짓도 안 하고요. 네, 그렇죠. 이 처음부터 좀 현실성 없는 그런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일본 불매 운동으로 직격탄을 받은 게 대마도뿐만은 아니라면서요? 일본에 가장 여행을 많이 가준 나라가 중국하고 우리나라거든요. 근데 중국 관광객은 깃발 관광이라고 우리 예전의 모습처럼 여행사를 끼고 유명 관광지 위주로 코스 관광을 합니다. 식당이나 기념품도 중국인이 운영하는 곳을 주로 이용하고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 단계를 지나서 개인 관광을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구석구석 숨겨진 관광지까지 혜택이 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뚝 끊어진 거예요. 네. 이렇게 관광 대국을 꿈꾸던 일본 입장에서는 더욱더 치명적이었겠네요. 그 정도 약합니다. 일본은 지금 관광객이 안 와서 힘들다 이런 수준을 넘어섰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완전 고용 사회였거든요. 이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를 하면서 일자리가 남아 돌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젊은이들은 학벌이나 스펙 별로 없어도 골라 잡아서 취업을 할 정도였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들도 일자리를 구해 이 일본에 취직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로 몇 달 사이에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완전 실업자만 2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200만 명이지 이 정도면 급증이 아니라 폭증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위 기업이라고 하면 삼성이 있죠. 네. 일본에서는 삼성과 같은 위상을 가진 게 토요타인데 지금 그 토요타까지도 생산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을 정도입니다. 네, 일본에 있어서는 이 자동차가 우리나라 반도체처럼 수출 주력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1위 자동차 업체가 이 정도면 일본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외출을 많이 안 하잖아요.
이 자동차 수요가 줄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재택근무 뭐 이런 걸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컴퓨터나 TV 같은 가전은 오히려 더 잘 팔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타격은 비교적 적은 거죠. 게다가 수출이 잘 안 되면 내수라도 잘 되면 좋은데 일본 지금 내수도 엉망이에요. 네. 그런데 일본은 인구가 우리나라의 한 2.5배 정도 되니까 내수 시장도 꽤나 큰 편인데 인구가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팔리는 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하고 중국의 관광객이 다 끊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관광객을 필두로 일본의 내수 경제를 이끌어가던 서비스 산업도 다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시중에 돈이 없어요. 우리나라 관광객은 코로나 이전부터 끊겼으니까 일본으로서는 뭐 원투펀치 제대로 맞았죠. 더 암울한 거는 일본이 미국 쪽에 착 달라붙으면서 중국을 적으로 돌렸어요. 앞으로의 전망도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주력 산업인 자동차가 이 모양이면 이 정부에서라도 좀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자칫하면 나라 전체 이 경제가 또 휘청거릴 수가 있잖아요. 그게 손을 안 대는 게 나을 겁니다. 일본이 우리를 공격할 때 자주 쓰는 말이 뭐 정부에서 민간을 통제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이번 방역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우리 K 방역을 두고 국민의 사생활을 통제한다고 비판을 하고 또 세계가 열광하는 K-팝이나 우리 영화 같은 문화 산업을 두고도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해서 뭐 잘 된 거다 이렇게 비난을 하죠. 네. 그건 뭐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 같은데 이 국민의 목숨을 지키고 또 국격을 높이는 게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 일본도 좀 따라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러죠? 그거를 못하니까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아베 정부 하는 거 보세요. 이제 코나 겨우 가릴 정도의 그런 마스크 2장씩 주는 그것도 제대로 못 줘가지고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게 일본 정부의 수준입니다. 일본도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또 쿨 재팬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의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같은 문화 산업을 또 육성을 하고 또 세계에 알리는데 수천억 원을 쏟아부은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 일본 애니메이션은 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일본 드라마도 한때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었고 뭐 우리가 그 흔히 좋아하는 뭐 슬램덩크나 뭐 드래곤볼 이런 게 다 일본 애니메이션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일본 문화가 가진 한계가 있어요. 이 잘라파고스란 말이 있는데 네. 재팬하고 갈라파고스란 말을 합쳐놓은 말입니다. 그만큼 고립이 돼 있다는 거고요. 그것도 다른 말로 주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일본 콘텐츠들이 하나같이 좀 정상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코드를 갖고 있거나 또 그러면서도 일본이 최고다 이런 메시지를 생뚱맞게 우겨놓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거부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쿨 재팬 사업은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본인들은 쿨 재팬이 실패를 했는데 우리나라 한류가 좀 잘 나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 질투가 또 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비슷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때 세계를 주름잡던 일본 디스플레이도 그렇죠. 또 반도체나 조선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맹추격하고 있을 때 일본 정부가 위기를 느끼고 각종 지원책을 내놓는데 그게 하나같이 악수였던 겁니다. 오히려 어설프게 살리려고 하다가 더 쫄딱 망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죠. 이번에 코로나 대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의 관료들은 전문가들의 말을 더럽게 안 듣습니다. 관료주의에 매몰돼 있다 보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일본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이겠어요. 이 그동안 사활을 걸고 매달렸던 도쿄 올림픽도 이 코로나 장기화로 뭐 물 건너가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것도 전문가들이 코로나 초기 때부터 차라리 빨리 중단하는 게 낫다고 계속 조언을 했는데도 아베가 고집을 부렸죠. 지금 도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뭐 적자는 적자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에서 올림픽은 또 올림픽대로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이 뭐 정서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웃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고통을 나눠가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일본이 하는 걸 보니까 뭐 이런 부분이 없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까지 드네요.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이게 평소에 잘했어야 되는데 지금 일본은 뭐 우리나라하고도 이 모양이죠. 북한하고도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중국도 등졌죠. 또 러시아하고도 안 좋아요. 네, 러시아하고는 쿠릴 열도를 두고 영토를 분쟁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일본 계속 까불면 핵 폭격기로 20분 안에 지도상에서 없애버린다. 뭐 이런 말까지도 서슴없이 합니다. 네. 요즘에는 뭐 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데 일본은 이런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뭐 혐한이나 일삼고 있으니까 주변국들로부터 이런 눈총을 또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일본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잘 쓰는 수법이 여론조작, 혐한 이런 건데 이것도 이제는 안 통하고 있어요. 일본 속담에는 뭐 거짓말도 100번을 하면 진실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반복하고 또 끝까지 우기면 된다는 건데요. 그동안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는 한계를 맞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만 봐도 이제는 확진자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더 이상 국민을 속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네요. 뭐 그동안에 검사를 많이 하면 의료 붕괴가 온다고 해서 검사를 제대로 안 해왔잖아요. 그럼 뭐 코로나 걸릴 사람들이 안 걸리나요? 눈 가리고 아웅이죠. 타조도 아니고 자기만 땅에 머리 박고 안 보면 진짜 위험이 사라질 거라고 믿는다. 이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상태에서도 일본인은 또 민도가 다르다, 또 유전자가 다르다 이런 정신 승리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겁니다. 네. 뭐 우리나라에서야 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부터 계속 봐왔던 그런 행태다 보니까 놀랄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일본이 이런 와중에 또 그 대지진의 징조가 최근에 뭐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전조 증세가 자주 나타나는데 뭐 깊은 바다에만 사는 심해어가 바다 표면으로 올라온다든지 뭐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일본에서는 이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또 민심이 가뜩이나 흉흉해져 있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다 진짜 뭐 일본 대지진이라도 나면 일본은 그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될지도 모를 것 같네요.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최근 일본의 한 방송사에서 미국 3대 투자가 가운데 한 사람인 짐 로저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를 물었죠. 짐 로저스가 대답합니다. 당장 일본을 떠나세요. 그러자 리포트가 묻습니다. 어디로요? 짐 로저스는 주저없이 답합니다. 코리아. 네, 뭐 온다고 해서 누가 받아줄지는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성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